말도 안 돼. 가짜 뉴스지.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뉴스 하나에 중국 네티즌 수백만 명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글이 죽은 위구르어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 위구르 독립 운동의 상징이 되자 중국 공산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구르족이 왜 한국어를 중국어가 싫다는 거야? 우리한테 지배당하는 민족 주제에 왜 하필 한국어? 이 질문에 위구르 소녀가 남긴 대답 하나가 중국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중국이 수용소에 100만 명을 가두고 위구르어를 말살하고 핵실험장으로 쓴 그 땅. 그 땅을 탈출한 청년들이 양백 마리를 팔고 가문의 종말을 팔고 전 재산을 걸어서 선택한 언어. 그게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무너지고 기회로 얻은 신뢰는 남았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공영방송 아시아 특파원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기자 생활 20년째, 중동 분쟁부터 아프간 철군까지 웬만한 현장은 다 밟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을 완전히 깼습니다. 발신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 한스 라이터. 중앙아시아 소수민족 전문 취재로 업계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카타리나, 알마티 위구르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상한 일? 중국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대신 배우는 게 있는데 영어도 러시아어도 아니야. 그럼 뭔데? 한국어야.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K-팝 때문이겠거니, 드라마에 빠진 젊은이들이겠거니, 중앙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건 새로운 얘기도 아니니까요. 한스, 그건 한류 현상이잖아. 기사거리가 될까? 아니, 이건 한류가 아니야. 한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K-팝 팬클럽이 아니라 성인 남녀가 줄을 서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가축을 팔아서 학원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를 의도적으로 안 쓴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맞아. 중국어로 말 걸면 아예 대답을 안 해. 한국어 아니면 카자흐어, 위구르어로만 응대하더라고.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특정 언어를 거부하면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증거 있어? 한스가 보내온 건 사진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알마티 위구르 거주 지역의 서점. 진열대에 중국어 교재는 한 권도 없고 한국어 교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두 번째, 위구르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 대여섯 명이 EPS 토픽 교재를 들고 찍은 단체 사진.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 사진 아래 한스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노인은 72살. 신장에서 탈출할 때 유일하게 끌고 온 종말을 팔아서 손녀의 한국어 학원비를 마련하고 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노인의 등이 굽어 있었고 말의 갈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종말하면 이 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텐데. 한스, 이 노인 인터뷰 가능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직접 와서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세 번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말 한 마리를 끌고 가는 72살 노인의 뒷모습. 그 말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고향의 마지막 증거라면, 그걸 팔아서까지 손녀에게 배우게 하려는 언어가 한국어라면, 이건 한류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날 오전, 저는 알마티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20년 기자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르포가 될 줄은. 그리고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알마티 공항에 내린 순간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12시간 후 알마티 공항에 내렸습니다. 한스가 보내온 사진 3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안. 운전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남 스타일 거리에 가느냐고 물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마티 위구르 거주 지역 한복판에 그렇게 불리는 구역이 있었어요.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차 안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한국어 간판이 위구르어보다 많았습니다. 중국어 간판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한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거리였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서점이었습니다. 한스가 사진으로 보내줬던 바로 그 서점.
직접 보니 사진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입구부터 한국어 교재가 탑처럼 쌓여 있었고, EPS 토픽 시험 준비서는 품절이라 다음 입고 미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교재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묻자 서점 주인, 50대 위구르 남성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있긴 한데 먼지만 쌓여요. 아무도 안 사거든요. 왜요? 중국이 바로 옆인데. 서점 주인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국인 기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서 중국어는 좀 조심하세요. 특히 위구르 사람들 앞에서는요. 왜요? 중국어를 쓰면 표정이 변합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요. 서점 주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목소리를 낮추는 방식, 주변을 살피는 눈빛, 20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며 수없이 봐왔던 그 반응이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린 얼굴. 이건 단순히 중국어가 인기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국어는 특정한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인 거예요. 서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세 블록 안에 4곳이나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학원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등록 대기 줄이었죠. 줄에 선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위구르 전통 모자를 쓴 청년도 있었고, 히잡을 두른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러 오셨어요? 제가 줄 맨 뒤에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석 달째 대기 중이에요. 석 달이요? 다른 학원도 있잖아요. 다 찼어요. 알마티 전체가요. 청년의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어요. 여기 한국어 학원이 자리가 있다는 얘기 듣고 국경을 넘었죠. 국경까지 넘어서요?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공장에 가야 해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같은 노동이라도 대우가 달라요.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선 위구르인이라고 하면 감시 대상이에요. 한국에선 그냥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수첩에 쉬지 않고 적었습니다. 경제적 동기. 그건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조에는 경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말할 때 굳어지는 표정, 한국을 말할 때 풀어지는 눈매. 이건 단순한 취업 선호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어요. 학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위구르 여성으로 본인도 한국에서 5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원장님, 수강생 중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중국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기 가족을 가둔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자기 가족을 가둔 나라의 말. 그러니까 이건 언어 선택이 아니라 저항인 거예요. 조용하고 합법적이고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형태의 저항. 한스가 말한 이건 한류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점 주인이 표정을 굳혔던 이유, 중국어 교재에 먼지가 쌓인 이유, 국경을 넘어서까지 한국어 학원에 줄을 서는 이유. 표면은 한류이고 취업이지만 그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층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어를 버림으로써 중국을 거부하고 있었고, 한국어를 선택함으로써 중국 밖의 미래를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의 진짜 뿌리를 만나려면 알마티에서 200km 떨어진 초원 정착촌으로 가야 했습니다. 72살 노인이 종말을 끌고 갔다는 바로 그곳으로요. 알마티에서 남쪽으로 200km,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시작되는 곳에 위구르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국에서 넘어온 위구르 난민들에게 내준 땅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하얀 게르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양떼가 느릿느릿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어요. 한스가 미리 연락해둔 가족이 있었습니다. 게르 입구에서 50대 남성이 우리를 맞았어요. 아블리즈 씨, 나즈굴의 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게르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왼쪽 벽에는 위구르 전통 문양이 수놓인 천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한글로 빼곡히 적힌 공책이 10권 넘게 쌓여 있었어요. 천장에는 위구르 서예 작품이 붙어 있었는데 그 바로 아래 작은 책상 위에 한국어 문법책과 EPS 토픽 기출문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 난로 옆에는 낡은 태블릿이 있었어요.
화면에 한국 드라마가 일시정지된 채로 멈춰 있었죠. 그리고 그날로 앞에서 양털을 다듬으며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굴입니다. 또렷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20살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5년째 매일 14시간씩 공부했어요. 새벽에 양 돌보고, 낮에 인터넷 강의 듣고, 밤에 촛불 아래서 단어 외우고. 이게 제 유일한 길이거든요. 유일한 길.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20살 소녀에게 유일한 길이라니. 저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나주굴 본인과 아블리즈 씨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아블리즈 씨가 마유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살았습니다. 쿠를라라는 도시 근처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이에요. 좋은 곳이었나요? 아블리즈 씨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천국이었죠.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양 500마리의 말 30마리를 키웠어요. 위구르어로 노래하고 위구르어로 기도하고 아이들은 위구르어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아블리즈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굴라르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한 바뀌었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구르어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중국어로만 수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위구르어 간판이 철거되고 코란이 압수됐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업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수용소라는 걸. 100만 명이 갇혀 있다는 걸. 아블리즈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땅에서 원유를 퍼가고 천연가스를 뽑아가고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45번이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유 모를 병에 걸려도 병원조차 갈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검사하니까. 굴라르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이 먼저 잡혀갔어요. 이유는 해외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친척한테 안부 전화를 한 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신 건가요? 형이 잡혀간 다음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난다. 탈출은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양은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500마리 전부, 집도, 포도밭도, 대대로 살아온 땅도, 가져갈 수 있는 건 몸에 지닌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쿠르반 씨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종마 알탄을 끌고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말만큼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알탄. 나주굴의 할아버지가 40년간 기른 종마였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자 자존심. 신장 경마 대회에서 3번 우승한 명마였고 그 혈통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죠. 국경을 넘는 사흘 동안 가족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알탄이 울지 않게 입에 천을 물렸고 나주굴은 아버지 등에 엎여서 잤어요. 그때 나주굴이 10살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 가족에게 남은 건 알탄 한 마리와 몸뚱이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정착촌에서 양을 다시 모으고 아버지는 알마티 바자르에서 노점을 하고 어머니는 재봉 일감을 받아서 간신히 살림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나주굴이 15살 때 이웃 마을에서 온 청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3년 일하고 돌아온 청년이었어요. 집을 짓고 부모님께 차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까지 댔어요. 나주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미래는 이 초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어를 배우면 길이 열린다는 걸. 그리고 나주굴은 가족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가족을 살릴게요. 동생들 미래도 제가 책임질게요. 15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이 가족에게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알마티 한국어 학원 한 달 학비가 아버지 월 수입의 절반이었고 교재 한 세트가 양 20마리 값이었어요. 나주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무료 강의를 찾아 독학했고 한국 드라마를 반복 재생하며 발음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독학만으로는 시험을 통과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주굴이 20살이 되던 해 위구르 최대 명절 노루즈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 쿠르반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72살의 노인이 가족 전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노르즈 명절, 정착촌 게르 안에 3대가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블리즈 부부, 나즈굴, 동생 에르킨과 아이누르, 그리고 이웃 위구르 가족 두세 집까지. 할아버지가 나즈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나즈굴아, 네가 정말로 한국어로 이 가족을 구할 수 있겠니? 게르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즈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쿠르반 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알탄을 팔겠다. 숨이 멈췄습니다. 온 가족이요. 알탄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장에서 탈출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것. 고향의 마지막 증거. 할아버지가 40년간 기르고 사막을 건너고 국경을 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존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알탄을 팔면 우리에게 신장의 증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블리즈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알탄은 가문의 역사였으니까요. 경마 대회 3번 우승. 그 혈통의 가치, 무엇보다 고향 쿠를라에서 함께 살았던 시간. 알탄의 등에 올라타면 아직도 신장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할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하지만 쿠르반 씨는 단호했습니다. 말은 과거의 증거이고 나즈굴은 미래의 증거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중국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말을 빼앗고 우리 사람을 가뒀다. 하지만 나즈굴이 한국어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다시 존재할 수 있어. 알탄 한 마리보다 그게 더 값지다. 나즈굴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알탄보다 더 좋은 말 10마리를 사드릴게요. 하지만 종마 한 마리 값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알마티 최고의 한국어 학원인 세종학원. 1년 학비와 기숙사비와 교재비를 합치면 알탄 값을 훨씬 넘었어요. 가족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굴라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은장식을 팔겠어요. 그 은장식, 신장을 탈출할 때 5단에 숨겨서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위구르 전통 공예로 만든 어머니에서 딸로 대대로 내려온 장식이었어요. 굴라르 씨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결심했어요. 올해 새끼 양들을 다 팔자. 약 그 10마리도. 이렇게 해서 상당한 돈이 더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동생 에르킨이 말했습니다. 17살이었어요. 누나,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 누나가 성공하면 그때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막내 아이누르도 자기 전통 악기 2타르를 팔겠다고 했어요. 15살 아이가 아끼던 악기를요. 안 돼. 너희들 미래까지 포기할 순 없어. 나즈굴이 말렸지만 가족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나섰어요. 옆게르의 마리암 아주머니가 수제 위구르 카펫 2장을 가져왔고 마을 장로가 트럭을 빌려줘서 알마티까지 짐을 실어다 줬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힘을 합쳐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즈굴 하나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위구르 정착촌 전체가요. 알마티로 떠나는 날, 나즈굴은 게르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알탄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노인의 등이 햇살에 비쳤습니다. 쿠르반 씨가 나즈굴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안에는 알탄의 갈기 털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이다. 알탄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위구르의 딸이다. 그 자부심을 절대 잃지 마라. 나즈굴은 그 주머니를 목에 걸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버스에 올라타며 나즈굴은 창밖을 봤어요. 게르 앞에 가족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알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에 무게를 안고 나즈굴은 알마티로 향했습니다. 알마티 세종학원에 도착한 나즈굴은 또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30명 중 절반이 부유층 자녀였어요. 알마티 사업가의 아들, 딸, 카자흐스탄 공무원 집안 출신들. 이미 어릴 때부터 한국어 과외를 받았고 방학마다 서울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었죠. 특히 테너라는 학생이 나즈굴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한족 출신으로 아버지가 알마티에서 광산 사업을 하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이미 한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픽 고득점을 노리고 세종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초원에서 올라온 애가 무슨 한국 간다고? 돈도 없으면서. 나주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루에 300개씩. 점심시간엔 도서관에서 한국 뉴스를 들었고, 저녁엔 한국 드라마로 회화를 연습했어요. 잠들기 전엔 일기를 한글로 썼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20년간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나주굴 같은 학생은 처음입니다. 6개월 후 중간 평가. 나주굴은 전체 1등이었습니다. 테너를 포함한 부유층 학생들을 전부 제쳤어요. 하지만 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재봉 일을 하루 16시간씩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거죠. 양을 팔아버린 후 가족 수입이 급감했고 아버지 혼자 바자르 노점으로는 생활이 안 됐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까? 나주굴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절대 안 돼. 네가 포기하면 우리가 치른 희생이 다 헛것이 되잖아. 알탄을 판 의미가 사라져.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해. 나주굴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엔 빵집 배달, 주말엔 한국 식당 설거지. 번 돈은 전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EPS 토픽 시험을 볼 때가 왔어요. 응시료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에 붙어야 했어요. 제 시험 볼 돈이 없었거든요. 시험 전날 밤, 나주굴은 알탄에 갈기 털이 든 주머니를 꺼내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힘을 주세요. 시험 당일, 새벽 3시. 나주굴은 이미 시험장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긴 줄이 서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위구르, 카자흐, 우즈벡 청년들이 칼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몇 시부터 왔어요? 뒤에 선 소녀가 물었어요. 어제 밤 11시부터요. 앞에 선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나주굴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만 절박한 게 아니었던 거죠. 줄을 서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트럭을 팔아 학원비를 마련했고, 누군가는 3년째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전부 한국어 공부에 쏟아부었다고 했죠. 우리는 전사들이에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싸우는 현대판 전사들이죠. 중국이 우리한테서 빼앗은 미래를 한국어로 되찾는 거예요. 오전 8시,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자 모두 경악했어요. 난방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죠. 장갑 끼고 봐도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영하 30도, 손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이어폰까지 꽁꽁 얼어 있었죠. 옆자리 수험생이 10분 만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건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하지만 나주굴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가족이 전 재산을 팔았어. 할아버지가 알탄을 포기했어.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장문 시간. 주제는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나주굴은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썼어요. 저는 위구르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막을 건넌 것처럼 저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길을 열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나주굴의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시험장을 나오자 테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붙을 리 없어. 난 이미 한국 회사 삼촌이 있거든. 나주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요. 한 달 후, 결과 발표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나주굴, 축하해. 너가 전체 2등이야. 정말이요? 제가요? 247점. 거의 만점이야. 1등이랑 1점 차이야. 나주굴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곧바로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온 가족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축하 잔치가 열렸고 테너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너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주굴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국 전날 할아버지가 나주굴을 불렀습니다. 한국에 가면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외롭고 차별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위구르의 딸이다. 사막을 건너온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자부심을 절대 잃지 마라. 공항에서 어머니는 나주구를 꼭 안았어요.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동생 에르킨이 울먹였습니다. 누나, 나도 곧 한국어 배울게. 3시간 반의 비행. 나주굴은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구름 위 햇살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 천장, 움직이는 보도,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내문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공항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요. 안산으로 가야 하는데요. 어머, 혼자 왔어요? 씩씩하네. 우리 아들도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스쳤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 차갑지는 않구나. 하지만 안산공단에 도착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색 공장 건물, 매캐한 공기, 지친 표정의 노동자들. 인천공항의 화려함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안내한 곳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이었어요. 방 하나에 4명. 룸메이트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 베트남에서 온 린이 물었어요. 네. 조금요. 우와. 대단하다. 우리는 한국어 몰라서 고생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던 라그만 국수, 아빠의 마유차, 동생들 웃음소리. 알탄의 갈기털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 온 걸까? 다음 날 첫 출근. 나주굴에게 배정된 건 경기도 안산의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팀장이 맞았어요. 나주굴 씨? 어디서 왔다고? 카자흐스탄이요. 뭐, 거기가 어딘데?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작업장은 거대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백 명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나주굴에게 맡겨진 건 휴대폰 부품 검수. 하루 10시간 같은 자세로 서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죠. 1시간 만에 목이 아팠고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부었습니다. 점심때는 온몸이 쑤셨어요.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나라별로 따로 앉았어요. 아무도 나주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받았는데 한 숟갈 먹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 매워서이기도 했고 너무 외로워서이기도 했습니다. 왜 울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비웃었어요. 김치도 못 먹으면서 한국 왜 왔어? 나주굴은 남은 밥을 억지로 삼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울지 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오후에 실수를 했습니다. 부품을 잘못 분류한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라인 반장이 소리쳤어요. 이거 다시 다 분류해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래서 외국인이랑 일하기 싫다니까. 퇴근 후 기숙사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첫날. 모든 게 낯설고 무섭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 내가 짊어진 무게가 너무 크다. 전 재산의 무게, 알탄의 무게, 할아버지의 무게, 가족의 희망의 무게. 내일은 더 잘할 거다. 반드시. 주말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특히 사투리와 현장 용어를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불량률도 줄었어요. 박 팀장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주굴 씨, 일 잘하네.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낫네. 하지만 그 작은 인정도 잠시 6개월째 되던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또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나주굴은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보냈습니다. 수술비의 절반밖에 안 됐죠. 회사에 선불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절망적인 순간 뜻밖의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기숙사의 린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나도 가족 때문에 여기 왔어. 마음 알아. 천천히 갚아. 캄보디아의 소피아, 우즈베키스탄의 다니아르, 필리핀의 조이. 국적은 달라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나즈굴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한국 생활 6개월째. 나즈굴은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점심은 늘 혼자,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나즈굴 씨? 새로 정근 온 황도경 과장이었어요. 42살, 안경 쓴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위구르 출신이에요? 나즈굴은 경계했습니다. 6개월간 한국인 상사에게 좋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실크로드 쪽을요. 황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위구르 제국 알아요? 8세기에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안녹산의 난 때 당나라를 도와준 게 위구르 기마병이었잖아요. 혹시 그 역사에 대해 잘 아세요? 나즈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럼요. 위구르 제국은 동서양을 잇는 거점이었어요. 소그드 상인들과 교역했고 만이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위구르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학설도 있어요. 황 과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아세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고구려가 멸망한 후 유민들이 서역으로 흩어졌다는 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위구르어와 한국어의 공통된 어원을 가진 단어가 몇 개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알타이어족 계열이니까요. 두 사람은 점심시간 내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즈굴이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거였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에요. 황 과장이 말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고향이 평안도거든요. 거기가 옛 고구려 땅이잖아요. 저도 고향을 잃은 가족 출신이에요. 나즈굴은 놀랐어요. 그럼 우리 둘 다 고향을 잃은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황 과장이 웃었습니다. 어쩌면 1000년 전에 실크로드 어딘가에서 우리 조상이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황 과장은 나즈굴의 멘토가 됐습니다. 나즈굴 씨, 한국 회사 문화를 알려드릴게요. 빨리빨리가 중요하고 선후배 관계가 핵심이에요. 커피 심부름 같은 건 신입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예외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죠. 나즈굴은 조언대로 했습니다. 매일 일찍 와서 청소하고 커피 심부름을 자청했어요. 무시하던 동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나즈굴은 역시 초대받지 못했지만 황 과장이 나섰어요. 나즈굴 씨도 우리 팀이잖아요. 같이 가죠. 삼겹살집에서 난생 처음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고 독했지만 함께 한다는 게 기뻤어요. 나즈굴 씨, 노래 하나 해봐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나즈굴은 위구르 민요를 불렀습니다. 타클라막한 사막의 바람과 오아시스의 물소리를 담은 노래였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 언젠가 돌아가겠다고 맹세하는 노래.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와, 진짜 좋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가사는 모르겠는데 뭔가 가슴이 먹먹해. 황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의 노래래요. 언젠가 꼭 돌아가겠다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즈굴 씨. 그동안 차갑게 대했네. 나도 전라도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고생했거든.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고. 그날 밤, 나즈굴은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황도경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주말엔 함께 박물관에 가서 실크로드 전시를 받고 가끔은 황 과장 가족과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 언니가 위구르에서 온 언니야? 황 과장의 딸 수연이가 물었어요. 그래. 아주 먼 나라에서 혼자 왔대. 우와. 언니, 위구르 말 가르쳐줘요. 나즈굴은 아이에게 간단한 위구르어를 가르쳐줬고 수연이는 금세 따라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황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즈굴 씨, 야간 대학 다녀보는 게 어때요? 경영학이나 무역학, 외국인 근로자 장학금 제도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나즈굴의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황 과장의 도움으로 서류를 준비했고 안산대학교 야간 경영학과에 지원해서 50%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즈굴이 대학에 다닌다는 소식에 동료들 시선이 달라졌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라니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사네. 나주굴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황 과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 나주굴은 곧 깨닫게 됩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주굴은 더 바빠졌습니다. 낮엔 공장,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 과제는 새벽에.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됐어요. 2년째 되던 해 토픽 6급에 합격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선 매우 어려운 급수였죠.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사장님이 직접 나주굴을 불렀어요. 자네 정말 대단하네. 우리 회사 중앙아시아 사업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단순 노동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나주굴이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긴급 주문이 들어와 야근을 했습니다. 공장에 나주굴과 황 과장 둘만 남아 있었어요. 배고프죠? 라면이라도 끓입시다. 휴게실에서 황 과장이 라면을 끓였어요. 김치와 계란을 넣는 한국식으로. 나주굴 씨, 위구르에서는 라면에 뭐 넣어 먹어요? 저희는 양고기 건조육을 넣어요. 카와프라고 겨울에 소금 쳐서 말린 거예요. 오, 그거 혹시 있어요? 나주굴이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거였어요. 고향 생각날 때 먹으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라면에 카와프를 넣었습니다. 한 입 먹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황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진한 양고기 육수 맛이 나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나주굴도 놀랐어요. 한국 라면의 매운맛과 위구르 양고기의 깊은 풍미가 이렇게 어울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가난했어요. 황 과장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라 아무것도 없었죠.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라면 살 돈도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비싼 수입품이거든요. 한국 오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이지만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삶의 무게는 같았어요. 이거 사업 아이템 되지 않아요? 황 과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국 위구르 퓨전 라면, 카와프 라면, 위구르식 양고기 볶음밥, 라그만 비빔면. 나주굴도 신이 났어요. 위구르 전통 유제품 쿠르트랑 한국 떡을 섞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주말마다 퓨전 요리를 실험했고 동료들에게 맛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박 팀장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안산 다문화거리 축제에 참가하게 됐어요. 나주굴의 위구르 한국 퓨전 푸드라는 부스를 열었죠. 첫날 준비한 100인분이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음식으로 국경을 넘는 거네요. 축제 조직위원장이 감탄했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고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와프 라면 레시피를 사고 싶습니다. 야근하며 끓여 먹던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큰 기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계약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과장님 덕분이에요. 나주굴이 감사 인사를 하자 황 과장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나주굴 씨가 가진 문화와 제가 가진 문화가 만났을 뿐이에요. 이게 진짜 다문화 아닐까요? 나주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창조의 방향은 자기 자신을 넘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백 명의 위구르 동포들을 향하게 됩니다. 나주굴은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산 원곡동, 일명 다문화 거리. 이곳에 위구르 출신 이주민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나주굴처럼 꿈을 안고 왔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에 막혀 고통받고 있었죠. 나주굴은 주말마다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식당 한 켠에서 5명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 2달 만에 50명이 넘었어요. 안산시 다문화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센터장이 반겼습니다. 나주굴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정식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수강생 중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어요. 바하딜은 신장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지만 한국에선 공장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매일 한숨을 쉬었죠.
나주굴이 특별 과외를 해줬고 6개월 후 그는 한국 회사의 통역 직원이 됐어요. 나주굴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바하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살 딜라즈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소녀였어요. 전 바보인가 봐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처음엔 한국 사람이 뭘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김치찌개 먹다가 울기도 했고. 그런데 봐. 지금은 대학도 다니잖아. 나주굴의 격려로 딜라즈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나주굴의 한국어 교실은 희망 교실이라 불리게 됐어요. 어느 날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왔습니다. 나주굴 씨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주굴은 망설였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진짜 감동이죠. 석 달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새벽 공장 출근, 저녁 대학 수업, 주말 한국어 교실. 나주굴의 일상 전부를 카메라가 따라다녔어요.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주굴의 어머니가 영상 통화로 한국어 교실 학생들에게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딸이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고향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기 어머니가 겹쳐 보였던 거죠. 다큐멘터리 제목은 가족의 희생, 한국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나주굴 씨 보고 반성했다. 나는 뭐하고 사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방송 이후 안산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나주굴 씨가 안산의 자랑입니다. 시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나주굴의 작은 교실은 안산 위구르 교육센터로 발전했습니다. 개소식 날 1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모였어요. 나주굴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거리에서 길을 잃고 울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희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한가운데서 나주굴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생활도 여러 해가 흐른 어느 봄이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동생 에르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나주굴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비행기 표 바로 예약할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비자 갱신 시기와 겹쳤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황 과장이 회사에 알렸어요. 놀랍게도 사장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나주굴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제가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특별 재입국 허가가 났어요. 회사는 왕복 항공료까지 지원했습니다. 나주굴 씨, 어머니 곁에 계세요.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알마티행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떠나던 날 어머니가 했던 말.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토픽 6급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시던 목소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을 때 우리 딸이 텔레비전에 나왔대 하고 온 마을에 자랑하셨다는 이야기. 알마티 공항에 에르킨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동생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누나,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정착촌까지 4시간. 차 안에서 나주굴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알탄에 갈기털이 든 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어요. 게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주굴을 보자 모두 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나주굴을 알아봤습니다.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잘 왔구나. 보고 싶었어. 나주굴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네가 한국에서 보낸 첫 편지야. 매일 읽었어. 외울 정도로. 나주굴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쓴 편지였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높은 건물, 빠른 지하철, 그리고 김치라는 매운 음식. 너무 매워서 울었어요. 모든 게 낯설지만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꼭 성공할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사흘 동안 나주굴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게 김치야? 어머니가 맛보며 웃었어요. 네가 처음에 울었다던 그 매운 음식이구나. 맛있네.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나주굴 덕분에 우리 아들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네가 길을 열어줬잖아.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딸이 이 마을의 희망이 됐구나. 마지막 날 밤, 어머니가 나주굴을 불렀습니다. 딸아, 엄마가 가도 슬퍼하지 마. 네가 잘 사는 게 엄마의 천국이야.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안에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야. 신장에서 나올 때 속옷 안에 숨겨서 가져왔어. 이제 너 거야. 언젠가 너 딸에게 물려주렴.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나주굴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나주굴이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마을에 우물을 판 것을, 아이들 학비를 대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가 조사를 읽었어요. 당신의 딸이 우리 마을을 바꿨습니다. 나주굴은 위구르와 한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엄마가 꿈꾸던 것, 제가 이룰게요. 은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알탕 갈기 부적은 목에, 어머니의 은팔찌는 손목에, 두 세대의 무게를 안고 나주굴은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뒤 나주굴은 더 거세게 달렸습니다. 슬픔을 일로 바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나주굴을 회사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나주굴 씨, 힘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황 과장이 위로했어요.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국 제품 전시장을 여는 일이었어요. 나주굴 씨가 총책임자예요. 중앙아시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주굴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양국 관계자를 만나고 현지 업체와 협상하고 통역과 번역을 도맡았습니다. 수개월 후 알마티 중심가의 한국중앙아시아 무역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에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센터는 나주굴 씨 같은 인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축사에서 말했어요. 센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수십 곳이 입점했고 중앙아시아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어요. 거래액이 빠르게 늘어났죠. 나주굴의 역할은 단순 통역이 아니었어요.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는 가교였습니다. 나주굴 씨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위구르 문화는 물론이고 카자흐 비즈니스 관행을 전혀 몰랐거든요. 한국 업체 대표가 고마워했어요. 성과를 인정받아 나주굴은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시상식에서 나주굴은 짧게 말했어요. 저는 가족의 전 재산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줬고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중앙아시아 사업 담당으로 더 큰 무대에서 일할 기회였습니다. 나주굴은 고민했습니다. 황 과장과 회사를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황 과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주굴 씨, 가세요. 더 큰 무대가 필요한 때예요. 새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었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사업이었어요. 나주굴은 완벽한 조율자였습니다. 유목민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인허가를 이끌어냈어요.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에서 나주굴은 공로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고급 말 10마리를 사들인 거예요. 할아버지 쿠르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탄을 판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구나. 넌 말 10마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가져다 줬어. 동생 에르키는 서울의 명문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나즈굴이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누나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야. 에르킨이 말했어요. 막내 아이누르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곧 갈 거야. 우리 삼남매가 위구르와 한국을 잇는 거지.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나크 구리 광산에 오랜 세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요? 구리 한 톤도 캐지 못했어요. 현지 부족의 반발, 치안 불안, 문화적 몰이에 돈만 쏟아붓고 신뢰는 얻지 못한 거죠. 파키스탄에는 1대1로 수백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주재 중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됐어요. 중국이 지은 도로 위에서 중국인이 공격받는 아이러니. 스리랑카에 항구를 지어줬더니 빚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가 항구를 99년간 넘겨야 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빚에 덧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 나라들의 수조 원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전하고 일자리를 줬어요. 나즈굴 같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나즈굴 한 명의 성공 이후 위구르 커뮤니티에서 수백 명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돈으로 산 충성이 아니라 기회로 얻은 신뢰였어요. 중국이 14억 인구와 수조 달러로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나즈굴이라는 한 사람의 기회로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중국 네티즌들이 침묵한 진짜 이유입니다. 어느 날 UN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나즈굴에게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이주 노동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나즈굴은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알탄의 갈기 부적, 손목에는 어머니의 은팔찌.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중국이 가둔 언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위구르어를 말하면 처벌받고 중국어를 강요받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는 저를 가두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열쇠를 기꺼이 나눠준 나라였습니다. 가족의 전 재산.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값으로 배운 한국어가 저와 제 가족과 수백 명의 위구르 청년들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충성을 샀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돈이 마르면 끝납니다. 한국은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로 얻은 신뢰는 영원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설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즈굴 씨,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역시 한국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즈굴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100번이라도 다시 선택할 겁니다. 한국어는 제 운명을 바꾼 언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알마티의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초원의 게르 안에서 위구르 소녀들이 한글을 따라 쓰고 있어요. 중국어 교재 위에 쌓인 먼지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요. 중국이 14억을 침묵시킨 게 아닙니다. 한국어가 14억을 침묵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전 재산으로 시작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된 나즈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위구르 수용소 100만 명, 핵실험 45회, 원유 수탈, 언어 말살,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민족이 선택한 언어가 한국어였습니다. 나즈굴의 할아버지는 40년을 함께한 종말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신장에서 숨겨온 유일한 혼수품을 팔았어요. 동생들은 학업과 악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희생 위에서 한 소녀가 일어섰고 그 소녀를 따라 수백 명이 일어섰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무너집니다. 기회로 얻은 신뢰는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돈이 아니라 기회로 세계를 바꾸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위구르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